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죠. 아주 중요한 회사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한 임원이 발표를 하려고 연단에 딱 올라서는데 글쎄 CEO한테는 눈길 한번 안 주는 거예요. 아, 그냥 바로 준비한 자료 띄우고 말을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정말 싸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CEO가 점잖게 제지를 하죠. 김상무, 인사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네, 보통은 그러겠죠. 그랬더니 이 임원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받아칩니다. 회칙에 CEO께 인사라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압니다만. 와, 여기서부터 이미 보통 상황은 아니네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있습니까? 이 임원이 한참 동안 회의 주제랑은 전혀 상관없는 옆부서 험담 같은 걸 막 늘어놓으니까 참다 못한 CEO가 그냥 회의장 전체 마이크를 꺼버려요. 아, 마이크를요? 네, 점적이 흐르는데 바로 그 순간 그 임원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꺼내더니 설마요? 개인용 무선 마이크를 자기 옷에 딱 장착하고 외치는 겁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녹음해서라도 제 발언을 남기겠습니다. 정말 이건 뭐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장면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바로 그곳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른바 나경원 무선 마이크 사건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단순히 꼴불견 싸움으로 넘기기엔 그날 하루에만 국민 세금 약 7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그 소동 뒤에 멈춰버린 우리의 민생 법안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 점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오는 날 한국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의회 절차라는 룰이 어떻게 보면 지지층 결집을 위한 무기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논의는 어떻게 사라지는지, 이걸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보죠. 때는 2025년 12월 8일 저녁 필리버스터,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나섰습니다. 네, 첫 주자였죠.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렸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장석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한 인사를 생략하고 발언을 시작했죠. 아니 근데 국회에서는 의장한테 인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예의범절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의회 민주주의에서 의장에게 하는 인사는 그냥 목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죠?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의 권위, 그리고 이 회의의 공식적인 시작을 내가 인정한다. 이런 상징적인 행위거든요. 하나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는 신호군요. 맞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이 이걸 생략하고 우원식 의장이 인사하시죠라고 지적했을 때 관행일 뿐입니다라고 답했잖아요. 네. 이 답변은 사실상 나는 당신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치적인 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아주 다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된 신경전, 하나의 기싸움으로 시작된 거군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야당 의원석에서는 바로 고성이 터져 나왔고요. 본회의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앞으로의 필리버스터가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주곡 같았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발언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정말 전례 없는 사건이 터집니다. 우원식 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이 의제랑 상관이 없다면서 발언 도중에 마이크를 꺼버린 겁니다. 네, 이게 국회 역사상 6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죠.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네, 국회법 제146조를 보면 의원은 의제 외의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우 의장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마이크를 차단한 겁니다. 필리버스터가 무제한 토론이라고 해도 아무 얘기나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제출된 안건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까지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건 아니라는 원칙을 내세운 거죠. 하지만 이건 엄청난 정치적 결단이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법조항이 있는데도요? 의제 외 발언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법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법안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나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요. 그럼 어디까지가 의제 내고 어디부터가 의제 외일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판단하기가 애매하겠어요. 이걸 판단하는 건 전적으로 의장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마이크를 끈다는 건 야당의 입을 강제로 막는 독재 프레임에 갇힐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예요. 아, 그렇군요. 61년 동안 어떤 의장도 이 카드를 쓰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 정치적 부담 때문이었죠. 의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도박을 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나 의원의 개인 무선 마이크가 등장합니다. 네. 국회 공식 마이크가 꺼졌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치 뭐 준비해 왔다는 듯이 마이크를 꺼내 들고 발언을 이어가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다른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난장판이 벌어지는 동안 국회는 대체 뭘 하려고 모였던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 모든 소동의 배경에는 굉장히 민감한 법안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싸움 때문에 처리가 시급했던 다른 법안들이 그대로 멈춰섰죠. 어떤 법안들이었죠? 자료에 따르면요, 이내 국회에는 당장 생계가 막막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국민연금 개혁안 같은 것들이 논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법안들이네요. 네. 하지만 의원들이 마이크를 갖고 싸우는 동안 이 법안들의 시계는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결국 회의가 중단됐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의원들 말싸움만 멈춘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시계도 그 순간 함께 멈춰버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회의는 재개됐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어떻게 됐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나경원 의원에게 무선 마이크 사용 시도에 대해서 명확한 유감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아, 유감 표명이요? 네,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이유를 댔죠. 여기서부터 유감이라는 한 단어를 둘러싼 기나긴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냥 미안하다 유감이다 한마디 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몇십 분을 끌더라고요. 그렇죠. 나 의원의 반론을 보면 저도 사실은 의장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라거나 의장님 마이크 안 끄시면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해요. 이게 타과를 하겠다는 건지 협상을 하겠다는 건지 정말 헷갈리더군요. 이건 고도의 정치적 수싸움입니다. 나 의원 입장에서는 유감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말하는 순간 자기 행동이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은 그냥 나경원의 돌출 행동으로만 기록되겠죠. 혼자서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마이크를 끈 행위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책임을 분산시키려고 한 겁니다. 당신이 원인을 제공했으니 내 행동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는 전략이었죠. 반대로 우 의장 입장에서는 나 의원의 명확한 유감 표명을 받아내야만 자신의 마이크 차단 조치가 정당한 의사진행권 행사였다. 이걸 공식화하고 무너진 의장의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길 명확한 유감 표명이라는 한 문장을 얻어내기 위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겁니다. 결국 한 단어를 두고 이 사건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진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와중에 나 의원은 과거의 선례까지 끌어들여서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이 무선 마이크를 썼을 땐 왜 가만히 있었냐 이러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사례를 언급하죠.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건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 꽤 아픈 지적 아닌가요?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나 의원 측 지지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실제로 2016년 당시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석현 국회 부의장이 의제외 발언을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 없다, 간접적 관련성도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 범위를 좀 폭넓게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나 의원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든 거죠. 당신들이 과거에 만들어 놓은 선례에 따르면 내 발언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원식 의장은 이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나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알았다면 그때도 제지했을 것이다. 잘못된 것을 관행으로 삼을 수 없다. 아, 이 한마디로 논란을 정리하려고 했죠. 이 발언이 사실상 이날 설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관행으로 삼을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국회 같은 조직에서는 관행하고 선례가 법조항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져요. 왜죠?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때문이죠.
의장이 기분에 따라서 규칙을 막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안정적인 의사 진행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잘못된 선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바로잡기가 무척 어렵다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아,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면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는 공격을 받게 되니까요. 바로 그거죠. 나우현 측이 주장한 것처럼요. 우 의장은 그 공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잘못된 선례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건 앞으로의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나긴 싸움 끝에 나 의원이 유감을 표시합니다 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뭔지 싸움이 계속하자는 선전포고를 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언이었을 뿐 갈등을 봉합할 의지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결국 이 유감 표명은 더 큰 갈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생중계됐고 양측 지지자들은 각자 보고 싶은 장면만 편집해서 온라인에 퍼나르면서 상대를 비난했습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토론장이 뭐랄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컨텐츠 생산 공장으로 전락해버린 순간입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들의 연속이네요. 그런데 이 장면들을 보면서 그냥 정치인들 또 싸우네 하고 책면들을 돌리기에는 우리가 낸 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국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죠. 입법, 정책연구, 감사, 수많은 기능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시스템을 단 하루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약 7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루에 7천만 원이요? 네. 국회의원 300명하고 보좌진들 인건비, 각종 시설 유지비, 수많은 국회 공무원들 월급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바로 그 7천만 원이 12월 8일 하루 동안 인사해라, 법에 없다, 마이크 꺼라, 내 마이크 쓴다, 유감 표명해라, 너나 잘해라 같은 초등학생 반장 선거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다툼에 고스란히 증발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 돈으로 배우들을 고용해서 수준 낮은 연극을 한 셈이죠. 직접적인 비용도 문제지만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은 훨씬 더 뼈아픕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날 멈춰선 것은 자영업자 지원법과 국민연금 개혁안이었습니다. 네. 만약 그날 이 싸움이 없었다면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더라도 최소한 생산적인 토론은 한 단계 더 나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소동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장 다음 달 가게 월세 걱정하는 자영업자,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시간을 국회가 그냥 빼앗아 버린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처음에 시작했던 회사 비율을 다시 한번 소환해 봐야겠네요. 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임원들이 회의실에 모였는데 서로 목소리가 더 크다면서 고함 지르고 마이크 뺏기 싸움을 하느라 하루를 더 보낸 겁니다. 그동안 경쟁사는 계약을 성사시켰고 우리 회사 직원들의 월급날은 기약 없이 미뤄지는 상황.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은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결과물, 즉 정책과 법안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날 국회는 생산적인 말의 향연이 아니라 파괴적인 소음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의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말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에서 앞서 묘사한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한 임원이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음 날 출근하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최소한 징계위원회가 열렸겠죠. 회의 규칙 무시하고 공식 장비 거부하고 개인 장비 사용하려 했고 최고 경영자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업무를 마비시킨 책임을 묻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절차일 겁니다. 그쵸. 감봉이나 정직, 심하면 해고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죠.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니까요. 그럼 이 구태랑 다릅니다. 이 난장판을 만든 장본인들은 다음 날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회로 출근해서 매달 1,5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정치와 일반 조직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정치인의 최종 책임은 오직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에서 유권자에게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사실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무풍지대가 존재하는 셈이군요. 네. 오늘 이 대화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난장판은 과연 누구의 잘못이 가장 클까요? 관행을 무시하고 회의를 시작한 의원일까요? 원칙을 내세워 마이크를 꺼버린 의장일까요? 아니면 삿대질과 고성으로 회의를 방해한 다른 의원들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치열한 논쟁을 통해 더 나은 법안을 만들어내는 입법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우리 편을 대신해 시원하게 소리 질러주는 정치적 전사인가요? 아, 오늘 본회의장에서 펼쳐진 이 소란스런 정치극은 어쩌면 유권자인 우리가 어떤 각본에 더 크게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지에 따라 주연 배우와 대사가 결정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번 우리가 투표용지를 손에 쥘 때 과연 어떤 배우를 무대에 올리고 싶은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